업어서 키우던 동생을 뭐 잠깐만 기다려라. 누나가 잠깐만 갔다 올게.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60년을 못 만났습니다. 이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이 길, 지금 우리 가족들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 속초를 출발한 이산가족 상봉단, 잠시 뒤인 오후 3시쯤이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남북관계가 전환기를 맞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또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회 대표 모시고 이산가족 상봉과 또 상봉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교수님, 지금 계속 어렵게 겨우 성사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 큰 문제는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최고 지도자의 뜻이 반영된 의지가 반영된 합의 이루어졌고 그 합의에 의해서 남북 간의 실무자들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착실히 준비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과를 낼 것이다 보여지고 특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군사훈련 일정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 한미 리조브 훈련이 열리더라도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무사히 마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네, 이산가족협회 대표 심구섭 네, 대표께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산가족들 많이 그동안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원래는 추석 전후로 해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네. 이번에도 좀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것이 논의된 것은 작년에 추석 때였습니다. 예. 근데 추석이 지나가고 설이 지나가고 이제야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남한 측에서는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87명, 5명이 갑니다. 이번에 그중에 그동안에 5명이 사망했어요. 예. 또 건강 때문에 못 가는 분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북한에서 나온 분도 건강 때문에 못 나온 분이 있고 남한에 있는 그 가족이 또 건강 때문에 못 가고 북한 역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이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는 것은 피 마르는 시간이에요.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이 지나가고 또 설 지나가고 네. 이번도 저희는 말이죠. 예. 저희는 버스 타봐야 안다. 이런 얘기 났습니다. 버스 타봐야 한다. 또 버스 타도 건너가 봐야 안다. 이런 얘기 났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불신 사회가 됐습니다. 예.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예. 죄송합니다. 심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산 가족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족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그 북한에 동생 둘이 있는데 예. 네. 1994년 예. 20년 만에 20년 전에 만났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이제 만나신 적이 없으신 그러니까 건가요? 합법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동생이 어떻게 해서 그 비자 가지고 건너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만났는데 요 근래에도 지금 금강산에서 만난 분들 말고 예. 어제 그저께도 북한에서 저희가 이산가족 단체는 북한의 가족을 연락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에 북한에 피안도에 있는 딸이 예. 남한의 아버지인데 93세예요. 예. 네. 이분이 아버지인데 보낸 편지가 왔고 아하. 지난달에는 93세 된 그 아버지가 북한의 아들이 해산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거기 와서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인데 일생에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아버지란 얘기를 처음 불러봅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또 귀가 어두워서 저희가 필답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이산가족이 만난다는 게 기본적인 인권 문제인데 혈연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연기되고 또 이번에 3년만 아닙니까? 예. 네. 이게 정말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이 혈균 갖다 끊고 그걸 정치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이산가족으로서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예. 심 대표님 말씀에 좀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빨리 해결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북핵 문제는 주변 국가의 서로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1년이 좀 늦어질 수 있고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산가족은 우리 심 대표 말씀처럼 1년에 약 한 그 고령의 이산가족이 4천여 분이 자꾸 하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분들이 1년 더 많은 숫자가 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시간과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이러한 천연인 이산가족 하늘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것이 남과 당국다 모두가 이것을 좀 더 대식으로 필요했다.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뭐 오늘 여러 가지 뭐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뭐 초코파이를 가장 많이 가져가신다고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선물도 좀 준비를 할 테고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뭐 금이라도 좀 이렇게 가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달러라도 도움이 될지 그거 뭐 몰래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가실까요? 저희가 알기에는 그 북한의 금강산에서 만난 분들 처음 만날 때 돈 많이 가져갔습니다. 예. 뭐 2,000불, 3,000불, 심지어 10,000불도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네. 지금 한도가 있습니다. 500불 한도. 그리고 의약품, 북한의 약이 귀하기 때문에 의약품, 생필품 이런 걸 가져갑니다. 또 저희가 지금 그 금강산에서 만난 분들, 예. 이분들은 남북 간의 합의해서 만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 북한의 가족인데 이 생필품, 약 이런 걸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난 분들이 북한의 가족인데 물건을 보낼 수 있다 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는 분들인데 주소를 분명히 가져오느라. 예. 그러면은 중국을 통해서 편지도 보낼 수 있고 약도 보낼 수 있고 예.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3개월 지나면은 그 답장도 옵니다. 예. 저희가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가봐야 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지금 임하는 심정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고 마음을 졸이게 되는데 북한이 혹시나 24, 25 2차 상봉 때 이 키 리졸브 훈련 기간과 겹치지 않습니까? 다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당국 간 합의사항의 행사, 특히 이상한 상봉 이것이 한미 군사훈련과 겹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지적사부 이야기했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이 이상가족 상봉이 결국은 한미 군사훈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시를 갖다가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도 천명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쉽게 이게 뭡니까? 다시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 이상가족 상봉은 남북 간 합의대로 무사히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산 가족들 곧 만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TV를 통해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는 다른 분들은 만나는데 나는 아직도 못 만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자, 그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저희 차인주 리포터가요. 지금 이산 가족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명단에 들지 못해서 결국 오늘 못 만나시는 그런 안타까운 가족들을 만나러 지금 나가 있습니다. 네. 차현주 현장 캐스터. 연결해 네. 보죠. 차현주 캐스터 전해주시죠.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는 상봉단. 하지만 이 상봉단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애가 끓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상봉을 신청했지만 상봉단의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못한 분들인데요. 저는 이 미상봉자 어르신의 자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요, 계속 TV 화면으로 우리 상봉단의 모습을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없다면 편지나마 좀 보낼 수 없을까 하는 안타까운 바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상봉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못하셨는데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네. 80년도부터 이산가족 참여를 했는데 네. 지금 30여 년이 지금 지나도록 행사를 하기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우리 부모님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고 형님마저 돌아가셨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럼 북에 있는 가족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제일 큰 형님이십니다. 아, 큰형님을 기다리시다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네. 또 이제 작은 형님도 돌아가셨군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셨어요? 6.25 사변 나고사 우리 형님께서 우리 가족만 기차에 태워서 보내주시고 매출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 가족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 보내시고 본인 혼자 북에 남아 계셨는데 결국 못 내려오셨군요. 네, 그렇다면 형님 얼굴은 좀 생각이 나세요? 네, 이제 형님이 제가 13살 때인데요. 타원형에다가 방대뼈가 좀 나왔고요.
입술 위에 이 검은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상봉 신청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당연히 해야죠. 예, 지금부터라도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남북이 좀 화해를 해서 생사 확인하고 서신 교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생사라도 그리고 편지라도 보낼 수 있으면 마음의 답답함이 한결 덜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북계에 계신 우리 형님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지금 형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83세이십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셔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서 가족이 한번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북에 계신 큰 형님도 그리고 우리 어르신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꼭 만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산가족 상봉은요, 2010년 이후 3년여 만인데요. 지금은요, 여기 계신 이 어르신들은 앞으로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봉으로 남북 간에 얼어있는 이 관계의 물꼬가 터져서 우리 어르신들 뭐 더 늦기 전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까지 미상봉 어르신 댁에서 YTN 차윤주입니다. 네, 못 만나는 가족들의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단서가 있습니다.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생사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그 12만 9천 명 중에서 지금 그 남아있는 돌아가신 분이 5만 4천 명입니다. 예. 네. 지금 생존자 중에서 90세 이상이 7천 명이 넘습니다. 또 80세 이상이 한 3만 명 됩니다. 예. 그 이분들이 100명씩 만나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저희는 말이죠.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통일은 하셨어요. 대박이다 했는데 거기에 맨 처음 들어갈 것이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봉은 어렵다 하더라도 생사 확인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이 합의해가지고 북한의 가족들을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편지 왕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통일은 대박이다 한 거기에 처음에 시작할 것이 이산가족 상봉, 생사 확인 그리고 편지 왕래. 이건 남북 당국 간의 합의가 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좀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산 가족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좀 그런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저희가 그 이산가족 주선 단체에서 저희가 단체에 그 8명이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저희가 생사 확인하고 지난주에도 북한의 평안남도에서 6살 때 헤어진 딸이 보낸 편지 가져왔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제3국에서 2명이 상봉했습니다. 예. 그 비공식으로 이렇게 만나고 편지 왕래하고 또 심지어는 약도 보내주고 또 돈도 보내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북한에서 이산가족 찾으면은 편지가 오면은 200만 원 경비 지원해 줍니다. 예. 또 상봉했으면은 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편지 한 번 오면은 50만 원 지원해 줘요. 예. 이걸 잘 몰라요. 저희가 저희 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정부에서 도와주는데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신문에 광고 낸다든가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다행히 그 기회를 줬는데 이산 가족들이 이런 걸 알고 저희들이 의뢰해 오면은 북한의 가족을 찾아주고 또 만나게 해주고 하는데 저희 단체에서 제가 만나게 해주는 사람도 한 60명 됩니다. 60명.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우리 신 대표 연달아 말씀드리자면은 남북 관계 좋으면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 상국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두 분처럼 뭐냐면 민간급의 교류 협력이 활성되면 자연스럽게 민간급의 교류에 그 이산가족 상봉자 들어가 가지고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얼마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이산가족 상봉 이 문제 정리하려면 기본은 당국 간의 대화.
대화 교류입니다. 이걸 좀 알 필요 있고. 맞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생사 확인을 강조하시는데 생사 확인과 주소 확인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몇 차례 그 당분간 시도를 했는데 좀 네. 북한에서 어려운 난색을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 행정 정상 이 행정 부분 있잖아요. 이 전산화가 상당히 잘돼 아주 있는데. 발전되기 때문에 북한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북한에서 이 월남자들 인식이 아주 안 좋군요. 안 좋지요. 그 예. 왜냐면 배신자 비슷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혹시 북한에 있는 남편이 이 월남했을 경우에 예. 북한의 가족 제도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이제 이 월남을 하고 나서 아들 낳았으면은 예. 그 아들의 성을 양보의 성을 따르는 애 있잖아요. 예. 이런 하나밖에 찾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남북 당국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산가족 이 문제를 최우선적 가지고 산다면 당국 간 대화를 해가지고 북한의 행정 정상화 이런 부분도 좀 더 도와주는 그런 필요하거든요. 예. 또 그러고 우리가 항상 이 남북 간에는 탄력적인 상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이것은 천연국 국가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하려면 북한이 원하는 것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북한이 원하는 게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식량 비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은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좀 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면은 남북 관계도 좋고 이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평화 통일의 기반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 문제를 좀 먼저 차기 고위급 접촉에서 최우선의 의제를 올려가지고 해결하는 이 의지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생사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혹시나 우려되는 게 가족을 만나고 돌아오신 다음에 계속 잊지 못하시고 이렇게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연 저- 혹시 들어보신 적 예. 있으세요? 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아까 피안남도에서 딸이 편지 왔는데 딸이 6살 때 헤어진 딸이거든요. 근데 찾을 때 저희들이 의뢰할 때 이분이 나와서 이름 바꿨습니다. 예. 했더니 북한에서 편지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민군으로 나와서 전사한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방공 프로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전사자고 어. 우리 같으면 고운 대상자입니다. 예. 네. 근데 여기서는 딱 편지 받아보니까 아버지를 바꿨으니 누군가 이런 편지 왔어요. 근데 이분이 북한의 가족인데 연락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영용한 인민군 전사자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월남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가족이 뭐 추방당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추방당한 사람도 있어요. 가령 국군에 들어갔을 때 치안대 그래서 그런 데 협력한 사람은 추방당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친이 좀 유명 인사였어요. 예. 근데 해방 후에 좀 투옥됐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 여기에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생들이 멀쩡히 대학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의 이산 가족들이 북한의 가족이 전부 다 추방당했다, 다 사망했다.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집에 있고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찾는 거 두 번째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긴장감 또 이 기다림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니까요. 3시 이후에 만나는 장면 저희들이 바로 함께 전해드리겠다는 약속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그리고 남북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대표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